30만 원이 필요해서 사채업자를 찾는 여성이 있습니다. 대기업 직장에 다니는 20대 젊은 여성 무라다 쿠미코입니다. 그런데 30만 원이 필요한 이유가 좀 황당한데요. 회사 동료들과 해외여행을 약속했는데 오늘 중으로 여행사에 30만 원을 입금을 해야 해외여행을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아니 해외여행 때문에 사채업자를 찾는다고? 사채업자가 묻습니다. 여행이야 안 가면 되지 않나요? 그 말에 여성은 이야기합니다. 여행 따윈 어떻게든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회사 동료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사원들은 보통 몇몇 그룹으로 나뉘는데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왕따를 당하면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요. 그룹의 리더가 정한 비싼 가게에서 점심을 먹고 멋진 레스토랑이 오픈하면 레스토랑을 가고 회원제 사교 모임까지 돈이 부족해도 아무리 내키지 않아도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것 치고 꽤 비싼 옷을 입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다 무리해서 사는 거예요. 잡지나 의상실을 항상 체크하고 옷값이나 화장품값, 에스테 미용실비 따위는 전부 카드로 결제했다가 보너스를 받아서 갚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요. 왜 그렇게 무리를 하죠? 회사 탈의실은 매일 패션쇼장이나 마찬가지라 옷을 갈아입을 때 상표를 눈여겨보기 때문에 명품밖에 입을 수가 없어요. 여자는 그런 데서 얕보이면 끝인걸요. 속옷조차 아무거나 못 입는다고요. 알겠습니다. 30만엔 대출해드리죠. 사채꾼 우시지만은 무라다 쿠미코라는 여성은 허영심에 가득한 여성일 것이라고 확신해요. 다음번에도 돈을 못 갚을 테니 이번 기회에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이용해 돈을 쭉쭉 빨아먹기로 결심하죠. 무라다 쿠미코가 집으로 돌아가자 그의 뒷모습을 보고 우시지만은 이야기합니다. 멍청한 여자의 기본은 바로 허영심이야. 분수를 하는 인간은 자기 처지에 맞게 생활을 하지. 무리해서 상대에 맞춰봤자 그 자리에서 끝이고 무리해서 명품을 걸쳐봤자 한순간에 우월함밖에 느끼지 못해. 허영심에 빠진 것들은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전혀 몰라. 뭐 우리한테 온 순간 저 여자는 끝났어. 이제 쪽쪽 빨리는 일만 남았지. 약속된 금액을 받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지만 예상대로 돈을 못 갚는 무라다 쿠미코입니다. 계속해서 상환할 날짜를 계속 미루다 보니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남은 건 그동안 계속해서 늘어난 사채빚뿐이었습니다. 30만엔이라는 돈이 2개월도 안 되어 280만원이 되어 있었죠.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안 돼 보이는 무라다 쿠미코에게 우시지만은 밤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해봅니다. 그 길로 돌아선 무라다 쿠미코는 밤새 고민을 해보지만 절대로 밤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어떻게 갚을까 밤새 고민해봤지만 어찌되었든 절대로 밤일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날 무기력 단체로 출근한 무라다 쿠미코입니다.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잔뜩 차있는 무라다 쿠미코와 달리 무라다 쿠미코를 본 직장 동료가 묻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어때? 새로 오픈할 레스토랑 가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 이야기지만 쿠미코는 여기에 정착하며 이야기합니다. 안 가. 집에 돌아와서도 돈에 대한 걱정은 계속됩니다. 개인 파산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기도 하고 문득 불법업체에게 빌린 거니까 안 갚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스치지만 일단은 아쉬운 대로 가족에게 손을 좀 빌려보려 합니다. 오랜만에 아빠에게 전화했지만 아버지는 간이 안 좋아서 일도 못하고 있는 처지였으며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여동생에게 오히려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에게 돈을 보태달라는 말을 들을 뿐이었죠. 결국은 방법이 없자 우시지마가 이야기한 유흥업소를 향하게 됩니다. 저기 홈페이지 구인란에 하루 35,000원 보장이라고 나와있던데 그 이상도 벌 수 있나요? 홈페이지 광고에 얼굴 올릴 수 있어? 밤타임으로 주 6일 근무, 지명수 월 20명 이상. 그것만 해내면 하루에 최소 35,000원은 보장하지. 윤락업소는 돈 잘 벌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28만원 버는 건 여기서도 쉽지 않아. 쿠미코씨는 낮에 회사를 다니니 기껏해야 하루에 4시간 정도겠지. 웬만한 각오로도 쉽지 않다고.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무라다 쿠미코는 생전 처음으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9만엔짜리 자켓을 카드로 긁어버리는 무라다 쿠미코. 이거 입고 내일부터 힘내자고 했지만 출근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탈의실에 있는 옷에 누군가 간장을 뿌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번에 그룹 리더가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에 가자고 했었을 때 정색하고 안 간다고 이야기한 게 그들에게는 꽤 거슬렸나 봅니다. 처음 우시지마에게 30만원을 빌린 이유가 직원들에게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함이었는데 우시지마의 말처럼 자신의 분수대로 살지 않는 삶이 축적되자 그렇게 우려했던 직장에서의 왕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설상가상 자신이 유흥업소에 다니고 있다는 일까지 직장 내 모든 사원들에게 폭로해 결국 회사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퇴직 기념으로 이번에는 고가의 명품 백들을 사는 무라다 꾸미코. 정말 어질어질하죠.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엔 약까지 손을 뻗치게 되죠. 성병까지 걸려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정신까지 약으로 인해 피폐해진 무라다 루미코. 피부는 거칠거칠해지고 몸은 뼈밖에 안 보일 정도로 마르게 되자 유흥업소에서까지 일을 못하게 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녀는 그 전에 아름다웠던 얼굴은 흠적조차 찾을 수 없는 모습이 되었죠. 오랜만에 길거리를 걷던 사채꾼 우시지만은 거리에 비참하게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 뼈있는 말을 하며 이 에피소드는 끝나게 됩니다. 사장님, 저 여자 무라다 루미코예요. 그래, 처참하네요. 사람이 족주경이 되면 끝이라고 해야겠죠. 글쎄, 저렇게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닐까? 하지만 외투를 입는 모습이 왠지 불쌍하네요. 그렇지 않아.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죽을 땐 외톨이일 수밖에 없어. 오늘은 사채꾼 우시지마 단행본 1권에 나오는 젊은 여자 에피소드를 이야기 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사채꾼인 우시지마라는 주인공이 여러 인간 군상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각종 에피소드를 통해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절절한 사연이 있어 돈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돈과 폭력이 등가교환하는 무서운 뒷세계의 일들이 아닌 대기업에 다니지만 조금은 허영심이 많은 젊은 여성이라는 우리 주위에도 있을 법한 인물이 단 몇 개월 만에 인생이 나락으로 가버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공감하며 몰입될 수밖에 없는 전기를 띠고 있죠. 주인공인 사채꾼 우시지마는 정말로 냉혹한 사람입니다. 우시지마는 처음 직장 동료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30만엔을 사채업자인 자신에게 빌리러 온 명품 옷을 입은 여자를 본 순간 루미코의 비참하게 일그러진 마지막 모습까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여성에게 돈에 대해 경고하거나 조언을 건네지 않죠. 오히려 이자를 더 받아내기 위해 친절히 상환 기간을 늘려주기까지도 합니다. 어마무시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서 하는 행동들이죠. 그럼 우시지만 나쁜 사람인 것일까요? 적어도 이 작품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은 돈이기 때문이죠. 돈에 의해서 돈에 대한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인공 우시지마이며 돈에 대해 허영되고 욕심이 먼 사람들은 그냥 빌런들일 뿐입니다. 돈 앞에서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철저히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누가 선이고 악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경고하며 이 작품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자신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빌리는 비사채를 통해 자기 자신이 만든 허영심의 결말을 잔혹하리만큼 냉정하게 고발하는 만화입니다. 조금은 불쾌할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연출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처절하고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만화 사채꾼 우시지마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법원노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